제가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방학 시즌에 어떤 용돈벌이를 구할까 고민하다가 공부도 하면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해서 면접을 보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독서실 외관은 엄청 낡아 보였지만 내부는 그런대로 깔끔했습니다. 헌데 골목길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제 파트가 1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는데 독서실 알바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야간 타임은 항상 마감 전에 청소를 했어야 했어요. 방은 9개 정도 있었고 여자방, 남자방 반반씩 그리고 사이버방 하나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것만 빼면 정말 공부하면서 용돈 벌기는 최적의 일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마감을 하고 오전 11시부터 다시 문을 열었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겁이 좀 많은 성격인데 마감 전 새벽 2, 3시부터 학생들이 나가고 혼자 남는 것도 겁나는데 어두컴컴한 독서실 안을 쓸어야 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독서실 복도에는 형광등이 되어 있지만 방 안에는 형광등이 없고 스탠드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당 6개의 책상이 있는데 모두 스탠드를 다 켜놓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다 감수할 수 있다 해도 새벽에 청소를 할 때 한 가지 깨름칙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자방 바닥을 빗자루로 쓸 때였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에도 15명, 20명은 왕래가 있으니 바닥에 3일치 분 여자 머리카락이 쓸다 보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여자방 4곳을 다 쓸고 나면 정말 쓰레바지에 한 움큼 정도 나올 정도의 양이 나오더군요. 그것을 쓸 때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돋곤 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학생, 취준생 분들이 이상하리 많지 빨리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도 오기 전에 저는 텅 빈 독서실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출입문 입구로 바로 들어오면 제 당직실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오른편에 1번 방 남자 전용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방부터 여자 방이 시작되고 8번 방을 끝으로 화장실과 사이버 방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반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책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맨 안쪽에 여자 방쯤에서 들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독서실 안에는 저 혼자인데 하지만 누군가 책을 놔두고 갔는데 잘못 얹어놔서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오묘하게 싸늘해지는 기운과 왠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저는 그날 일찍 청소를 한 후 쉬다가 마감하려고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남자방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금 저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저 말고 누군가가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빈 독서실은 너무도 고요해서 모든 소리가 다 울려요. 그래서 푸념을 하며 남자방을 쓸고 있을 때 저와 교묘하게 빗자루 소리를 맞추듯이 하지만 조금씩 엇박자로 쓰는 소리가 여자방 쪽에서 났습니다. 정말로 선명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마다 다 뚫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방마다 책상이 있고 스탠드 위에는 책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 위로 천장 부분에도 건너편 방으로 다 뚫려 있고 책상 의자에 앉은 후 발을 쭉 뻗으면 뚫려 있는 밑부분 틈으로 건너편 방으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1번 방 바닥에 엎드리거나 책상을 밟고 올라가 수납 공간 위로 고개를 쳐들어 2번 방 쪽으로 보면 3번, 4번, 그리고 8번 방 끝까지 다 보여요. 저는 그 빗자루 소리가 나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도 모르게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순간 헉 소리가 났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6번 방쯤에서 아주 하얗고 가느다란 발과 발목이 보였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폴짝 뛰어올라 가버린 것처럼 그 발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봤다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꼭 그래야 했어요. 분명히 너무나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야만 제 정신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긴 저 혼자입니다. 하지만 사내놈이 쪽팔리잖아요. 자존심이 뭐길래 저는 내가 지금 겁먹어서 헛것이 보인 거다 계속 되뇌이면서 꿋꿋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자 방을 쓸 차례였어요. 5번 방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손잡이로 손이 쉽사리 안 떨어지더군요. 침을 꿀꺽 삼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도 캄캄했어요. 유일하게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찔끔 연 부분만 환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스탠드란 스탠드의 스위치는 다 켜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소름 끼치게 여자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저는 항상 한 방에 머리카락을 한 곳에 모아 쓸고 한꺼번에 쓰레바지에 담는 식으로 했는데 쓱쓱 쓸다가 보니 옆 책상 밑에 머리카락 뭉치가 한 움큼 이상 모여져 있더군요. 제가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재빠르게 내가 며칠 전에 머리카락을 모아놓고 안 쓸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 머리카락 뭉치는 5번 방과 6번 방 사이의 책상 및 뚫려있는 부분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6번 방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딸려오는 것처럼 저는 다시 헉 소리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천장으로 시선이 갔는데 건너편 6번 방에서 너무나도 창백한 여자가 코 위로만 보이게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흰자 위를 드러낸 채로 눈동자를 한껏 내리깔아 저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상태로 기절을 한 건지 눈을 떴을 때는 아침 7시쯤이었고 사장님이 둘러보다가 발견했더랍니다. 제가 5번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저는 사장님께 사실대로 새벽의 일들을 말씀드린 뒤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헛것을 본 거라고 웃으며 등을 짝 치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헛것이었을까요? 그 뒤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절했던 그날 그 자리, 쓰러져 있는 제 주위로 유난히 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